안녕하세요. 어제보다 더 나은 나를 만드는 책을 소개하는 책다움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책에서건 영화에서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는 이 대사는 셰익스피어 희곡 햄릿의 명대사죠. 대학교 인문학 강의에서 햄릿을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땐 정말 지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가족이 서로 죽이고 범행이 난무하는 비극적인 이야기로만 생각했지 작품 속 등장인물의 감정을 전심으로 느끼지 못했어요. 오히려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에서야 세계 문학사에서 유명한 이 인물의 감정을 조금이나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건 세월의 혹은 무르익은 시간이 주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교양은 삶에서 갖춰야 할 덕목이지만 고리타분한 영역으로 여겨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고 느끼는 과정에서 성숙한 인간의 덕목을 쌓아가는 것이 교양의 역할이고 하루가 멀다 하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이해하는 데 열쇠가 되어주는 교양의 중요성을 담아놓은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교양이 중요한 이유는 문화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교양을 갖춘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은 되지 않지만 편협하고 독단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도서 빌둥을 소개합니다. 얄로스 지음, 박은결 옹빔, 다산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계몽주의 사상가이자 철학가였던 칸트는 사람은 계몽을 통해서 성숙한 상태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성숙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 계몽이라 믿었던 것이었죠. 더불어 칸트가 생각하는 의무는 현대에서 사용되는 의무의 개념과는 조금 달랐어요. 현대사회에서는 의무라는 개념이 직책과 동시에 따라오는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한 복무의 의무를 뜻하지만 칸트가 말하는 의무란 직장에서건 혹은 그 외의 어떤 장소에서든 타인의 개입 없이 명령에 따르는 행위의 의무가 아닌 스스로 규정을 세우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자주성과 일맥상통한데요. 제가 구직 시기에 수많은 공고에서 기재된 글을 보면 그 속에 work independently라는 표현이 정말 많았던 것이 기억이 나요. 즉 팀원이나 상사 혹은 누군가가 시킨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독립적으로 해야 할 것을 찾아서 일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이 따라야 하는 원칙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이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주성이 동반된 의무를 중요시한 칸트의 윤리학은 마치 깨끗하고 밝으며 활짝 열어둔 창문처럼 상쾌한 바람이 밀고 들어오는 느낌이다 라고 저자는 서술했는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행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따금 그냥 그 기준을 제시해주는 존재가 있길 바랄 때도 있죠. 하지만 결국 인생의 모든 결정은 타인이 아닌 자신에게 달려있으며 기준을 제시해주는 종속적인 외부 권력을 지향하기보다는 자유롭고 끊임없이 자아를 탐색하는 자만이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야를 넓히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경험을 제외하고 꼽는다면 단연 혼자 있는 시간이라 말하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지극히 나 자신을 홀로 두고 현실의 유혹들을 부리치고 책을 친구로 삼는 것이죠. 말만 들어도 진부하죠? 그렇지만 사실입니다. 나는 이만큼의 교양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 허세를 부리고 싶어서 하는 의무적인 독서가 아니라 독서의 본질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독서가 중요한 이유는 독서는 혼자 하는 활동이지만 동시에 여러 사람들과 공통된 주제를 바탕으로 의견을 나누면서 비판과 공감을 통해서 감정의 교류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교류란 서로 주고받는 것을 말하죠. 서로 다른 개인, 지역, 나라, 더 나아가 문화, 사상 등을 주고받는 행위가 이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흑백 논리로만 따진다면 자신이 먹고 사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의 사상을 세계문학사의 걸작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자신과 관련이 없을지라도 자신과 통하지 않는 작품이라도 독서를 해야 하는 이유는 내면의 불안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통찰력을 키울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몰입하다 보면 진정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알아가며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나의 아픈 부분을 보듬을 수 있게 됩니다. 되게 스스로를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는 태도는 내면의 반감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상대적으로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대상을 끌어내리고 싶은 감정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런데 교양인들은 이런 악의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을 기꺼이 더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경탄할 만한 대상을 향해 시기와 질투가 아닌 오로지 순수한 감탄으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감탄은 누구보다 하등한 느낌도 아니고 빚진 감정이 아닌 기꺼이 주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저자는 말하는데요. 독서를 통해서 감정이입 능력을 키우고 도덕적 상상력을 확장함과 더불어 교류하고 더 많은 타인을 이해하게 되면서 함께 인정하고 베푸는 관대한 인생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교양이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장점을 몇 가지 소개해보는 시간이었어요. 벼락치기 공부가 아닌 우리 삶 속에서 느끼는 기쁨, 슬픔, 연민, 동정, 설렘들과 같은 감정들을 전심으로 느끼게 함과 동시에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즐길 거리 중에 하나가 교양입니다. 교양을 쌓기 위해 하는 독서는 즐거울 수 없죠. 교양을 쌓는 여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심오하고 있어 보이는 주제를 찾지 말고 자신에게 흥미를 주는 잘 읽히는 책이나 영화로 먼저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 읽고 계속 사고하며 교양을 통해서 얻은 풍부한 감정들과 함께 일상의 아름다움을 향유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